예, 안녕하세요. 6월 26일입니다. 수요일이죠. 미국 시장은요, 파웰, 블라드 등이 연설을 하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에 너무 공격적이다. 뭐 일종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에 좀 시키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가는 좀 물러난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이 비교적 크게 내렸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10년물 T노트가 드디어 2%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채권값은 폭등이라는 건데 이 장기채 하락하는 그 자체만 보면은 리세션 가능성 높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채권 시장 자체만 보면은. 근데 주식 시장은 여전히 지금 그 낮은 물가, 완전 고용, 그래서 골디락과 성장세 이거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양 시장을 보면은 분명히 모순처럼 보이는데 결국 키는 패드가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내려야 한다고 보고요. 이걸 내림으로써 이 모순 상황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은 달러 약세에 진정되는 모습 보이면서 원 환율 소폭 올랐습니다. 유가는 오늘은 그 브렌트유 내리고 WTI 소폭 올랐는데 이러고 나서 다시 봤더니 좀 많이 올라 있네요. WTI. 예. 이러한 긴장 지수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유가 전망은요, 저희 기존 견해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가 6월 첫 주에 마이너스 6.3%로 급락한 후에 이제 3주째 이 값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이후 최저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형 소매업체 표본 선정해갖고 동일 매장에서 판매액을 기초로 이제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견조하던 미국 그 소매 판매가 좀 위축될 수 있는 것인지 특히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S&P 케이스 실러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 표 한번 보시죠. 이게 20개 대도시 단독주택 판매 가격 변동치인데 1년째 쭉 지금 계속 내려오기만 있습니다. 이거. 신규 주택 판매는 예상보다는 나쁘지만 거래는 활발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 이게 기준선이 0인데 이보다는 높은 3입니다. 그래서 경기는 활황 국면이지만 전월 5보다도 감소했고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이것도 121 이게 낮은 값은 아닙니다.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달에는 거의 131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121 수준은 그러니까 한 2017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분기 미국 GDP도 1분기보다는 지금 많이 다운된 걸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반영을 해서 하여튼 현재 미국 경제 지표들이 일부 지표들이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쟁점들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페드 의장인 제롬 파웰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어떤 경제적 불확실성에서 금리를 낮추는 게 필요한지 살피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급변 상황이 어떻게 초래되었는지 그래서 늘 하는 말이죠. 이런 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Wait and see approach 필요합니다. 특히 중앙은행 같으면 늘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Wait and see approach를 보고 있다, 살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발언이라고 보는데 자기 변명이라고 보이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비록 예상보다는 더디지만 2% 목표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다. believ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elieve 이 지금 팩트들에 대한 건데 이거는 believe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한지는 저는 좀 의문인데 하여튼 영어를 이분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런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라는 분은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다음 달에 내린다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이렇게 좀 시키는 이런 발언을 쭉 했습니다. 근데 CME의 패드와치 툴은 하여튼 여전히 7월 금리 컷 확률 100%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대략 저도 뭐 그 지난번에도 50bp는 너무 그 힘들 거다 이런 취지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기억이 나는데 7월 달에 25bp 정도 내리는 것 같습니다. 파월은 특히 그 중앙은행 독립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short-term political interest, 그러니까 단기의 어떤 정치적 이익으로 패드의 정책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이 말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패드 의장은 당연히 이런 말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트럼프의 금리 컷 주장이 독립성을 해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단기의 정치적 이해 때문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중앙은행 독립성도요, 그 어떤 그 중앙은행 본래의 임무를 더 잘 하라라는 취지에서 그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거고, 또 예산을 보장해 주는 거고, 이런 것이죠. 그 독립성이라는 게, 여기서 이런 걸 갖고 인적 독립, 물적 독립, 이렇게 말하잖아요. 임기 보장해 주고, 예산 보장해 주고. 이 정도입니다. 이게 독립성이라는 게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그 성역은 분명히 아니고요. 누구나 의견을 내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트럼프도 자기 말하면서 비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동안 금리 인상을 정당화한 것이 인플레가 곧 2% 돌파할 거다. 즉, 인플레 2% 돌파한 건지 확인도 안 하고 미리 예측을 하고 선제적으로 올린 것. 이건데 이게 지금 완전히 틀려버린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비판을 해야죠. 독립성은 이때 사용하는 방패가 아니죠. 트럼프의 금리 컷 주장은 매우 오래되었고요. 인플레도 없는데 금리 올려갖고 강달러로 미국 손해보고 있는데 패드 너희는 도대체 뭐하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연한 비판을 단기의 정치적 이익이라고 독립성 침해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G20는 그래서 저는 뭐 큰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D를 바라는 시장의 압박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사들 한번 보십시오. 저는 뭐 이런 것은 제목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뭐 CNBC는 요약분이 있어서 시간이 시작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입장 변화 없다는 거죠. 중공이 제시한 3대 전제 조건 받지 않는답니다. 당연하죠. 이거 왜 받습니까? 지난주에 중공이 이런 요구 조건 처음 내걸었을 때 제가 단칼에 NO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중공은 두 개의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발 그만하고 합의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살생부에 올라 있는 기업들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5월보다는 지금 판이 더 커졌기 때문에 중공이 내놔야 하는 것도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별도로 올린 영상들 참고 부탁합니다. 이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초강력 경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미국이 하메네이 등 지도부를 이제 제재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외교적 해결은 끝났다고 미국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뚜껑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이 트윗은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꼼꼼히 보는 편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란의 리더들은 나이스 또는 컴패션 이런 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단어를 모르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컴패션이라는 말을 제가 트윗을 보다가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연민이나 동정심이나 뭐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인지상정 이런 거 아닙니까? 컴패션. 그래서 북한 주민이나 이란 사람들이나 다 같이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놀라운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다. 이들도 자유롭게 자기들의 잠재적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잘 살 권리도 있고요. 그렇게 잘 살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둘 다 비참합니다. 이란은요, 팔레비 왕조가 제가 대학 시절에 넘어갔거든요. 그 이후에 이슬람 혁명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반미 국가가 된 거죠. 미국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재해버리고요. 그 제재 기간이 지금 거의 몇 년입니까? 거의 40년 되지 않았잖아요. 40년 제재 받았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일반 사람들은. 그거 소재를 다룬 영화도
제가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돕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런 걸 표현하는 어떤 단어가 나이스, 컴패션 이런 것 같은데 이러한 리더들은 나이스나 컴패션 이런 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adly, 슬프게도 이들이 아는 거라고는 스트렝스, 파워 이런 것뿐인데 그런데 미국이 가장 초강력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이러한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리더들은 돈을 대부분 테러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란이 사용한 IED, EFP, 이건 이제 폭탄 이름이죠. 이 폭탄에 죽은 2,000명 미국인, 그 이상의 부상자들을 미국은 기억하고 있다. 아, 무서운 말입니다. 네. 이란의 매우 모욕적인 성명서가 오늘 나왔는데 얘들이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이럽니다. 만약 이란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을 공격한다면 압도적 힘으로 완전히 말살될 거다.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No more John Kerry and Obama. 더 이상 존 케리나 오바마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폭탄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굽히지 않는다면 결국 미사일 세례를 받고서야 거듭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세례는 물 세례를 받아야지 미사일 세례를 받으면 안 되죠. 당분간 이란 둘러싼 긴장 조선은 확실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관련 뉴스인데요.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는 분명히 2중, 3중으로 지금 저격을 당합니다. 미국한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이드 인 베트남은 지금 환영을 받죠. 이게 과연 메이드 인 베트남이 중공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걸 다룬 취재 기사입니다. 호치민시 제조 부음을 다룬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공에서 만들던 거 베트남에서 만들면 중공은 악재, 베트남은 호재 이렇게 되죠. 세상은 상관없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중공 시장은 기본적으로 숏 포지션 그러니까 인버스 ETF 위주로 운용을 하고 베트남은 롱 포지션 이렇게 투자를 즐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요거 늦게 나와서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뭐 특별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사 아마 엄청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